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주말은 다들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말 사이에 일어났었던 다양한 크립토 소식들과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저희와 함께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전거래 미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오랜만에 또 시원한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뉴욕 3대 지수였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각각 1%가량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시원한 반등세를 보여주는 시장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 좋은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하락했고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소폭의 조정세를 겪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권인데요. 2030달러 선까지 올라온 모습들도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헤드라인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면서 증시 자체가 환호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의 반등이 눈에 띄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또 TSMC 실적 발표가 또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반면에 JP모건에서는 올해 S&P 500 지수에 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간의 상승 랠리에 관한 반납폭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또 어떤 전망치들이 시장에 나올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립토 헤드라인도 살펴보실 텐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일들 펼쳐졌을까요?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자산이 4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투자 자산들에 관한 통계를 내보니까 은을 뛰어넘는 수치였고요. 유가도 뛰어넘는 수치였고 금보다는 살짝 밑에 있는 수치였습니다. 지금의 기록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의 여부들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흥행은 성공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데이터 자료들 잠시 뒤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도 다소 축소됐다라는 그러한 이슈들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제가 또 지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잠시 뒤에 또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관관계가 엇박자가 나고 있는 이유들에 관해서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은행들의 리플 채택 소식이 곧 나올까라는 소식들도 전해졌는데 리플을 또 하나의 화폐로 채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자산으로 채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여론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리플 코인에게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될 텐데요. 일단은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제가 계속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내용 잡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고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주간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온체인 데이터 상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시장에 관한 전망치들 다르게 점쳐질 것 같은데요. 관련한 내용들도 잠시 뒤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세 현재는 어떤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을까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재 구간에서는 41,000달러 선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41,500달러 선으로 뉴욕 증시 대비해서 큰 상승률은 아니지만 보합권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도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시세도 보실 텐데요. 이더리움 역시나 보합권 나타내면서 2,400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들도 한번 볼까요? 솔라나 코인이 100달러 선 내려와서 90달러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리플 코인 잇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카르다노 에이다와 도지코인이 현재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지코인은 현재 구간에서는 빨간불 들어오면서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아발란체가 역시나 현재 뒤따라오고 있는 모습도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다소 심심한 시장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또 다른 모멘텀이 있을지 여부들도 잠시 뒤에 저희와 함께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 함께 하실 테고요. 보다 자세한 뉴스들과 분석들 잠시 뒤에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드릴 예정인데요. 네, 오늘은 또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또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전망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 관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스탠딩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헤드라인들을 좀 다뤄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한 또 그런 기사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시장 분석 같이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월요일 시장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은을 따라잡은 현물 ETF 자산 순위에 관한 내용들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은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금 ETF의 자산 순위를 뛰어넘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6거래일 통계적으로 살펴봤었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오늘 자료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가 현재 구간에서 자산이 거의 40억 달러에 육박을 했다라는 헤드라인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려했었던 부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흥행이 될지의 여부들과 현물 ETF 승인이 또 현물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레이스케일의 유출량들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또 우려감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와 관련한 내용들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릭 발추너스가 공유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40억 달러에 육박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빌리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테죠. 자,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조금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그레이스케일의 트러스트 유출을 앞질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집계가 됐습니다. 관련한 데이터들 제가 또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첫째 날 거래량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날 거래량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세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14일을 뛰어넘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거래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날 거래량 역시나 거래 대금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은 그 중에서 여기 파란 부분이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GBTC인데요. GBTC의 유출량도 포함된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우려감들 많은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GBTC에 관한 유출량들도 조금씩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전반적인 시장 자산에 관한 갭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순위별로 보자면요. 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게 IBIT다라고 하는 블랙록에서 현재 제시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델리티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운용사의 신뢰도를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수료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수수료는 대부분 조금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처럼 전통적인 자산 금융 시장에서 역시나 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은행들이 운용하는 그러한 ETF 상품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인베스코의 ETF인데요. 인베스코의 ETF 역시도 꾸준한 성장세를 현재 보이고 있고 인베스코 역시도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운용사인 만큼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역시나 이전에 현물 시장에 있었던 거래소 리스크들이 사라진 그러한 시점에서 운용사들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또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바탕으로 또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한 자료들도 이렇게 좀 실제로 수치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IBIT가 이제 여기 블랙록 거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가 피델리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크 인베스먼트도 있고 BTCO도 있고 우리가 다 잘 아는 운용사
종목사들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첫째 날 11일 날의 거래량부터 해서 여러분들 19일까지의 거래량들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 15일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집계가 되지 않았던 게 역시나 휴장일의 영향으로 풀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40억 달러에 육박하는 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도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가 나스닥에 상장된 부분에 관한 부작용들은 없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부작용 물론 있었습니다. 물론 현물 시장에서의 가격 조정도 하나의 부작용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유럽 시장에서 이 ETP, 비트코인 ETP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의 형식은 다르지만 기존에 우리가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이전에 그것을 대용으로 또 승인이 됐었던 유럽에 있었던 비트코인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간 이제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또 현물 ETF에 관심이 있었던 투자자분들이 유럽 시장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에 관한 현물 ETF를 구매를 하고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막상 나스닥에 상장이 되니까 이 물량들을 유럽 시장에서 팔아내고 다시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동향들이 포착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코인쉐어스의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관 거래자들이 최근에 승인된 현물 비트코인 ETF로 투자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승인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그간 이제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도 승인이 나진 않고 또 현물 시장에 뛰어들자니 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걱정이 됐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 ETF를 구매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나스닥에 상장이 되고 나서 굳이 이제 유럽 시장에서 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유럽 시장에 있는 티커라고 해서 유럽 시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그런 ETF 상품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유출량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아직까지는 크게 확대됐다라고 하는 시점보다는 어떤 한 파이를 먹는 시장이었는데 그 파이가 약간 옮겨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 시장에서의 조정도 역시나 하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간 유럽에서 거래됐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해서도 그 규모가 축소되고 오히려 자산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당장 그레이스케일의 유출이라든지 혹은 이런 유럽 시장에서의 유출을 조금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기보다는 실제로 시장 자체가 커지는 그러한 기대감들을 가져가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조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유출을 했습니다. 이제 캐나다 ETP와 관련해서 캐나다 ETP에 투자할 방법이 있었던 미국 투자자들도 이제 새로운 미국 펀드,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헤드라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뉴스로 좀 다뤄드리고 싶었는데,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 역시도 2021년도 이후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조금 같이 가는 동향들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동향들이 좀 사라진 이유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뒤에 보여드릴 지표들도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역시나 이 1이라는 수치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거의 완전 상관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한 평균치가 0.7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까지는 아니지만 0.7 정도면 그래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0.7을 최근에는 큰 폭으로 내려온 수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이러한 동향이 나타났는데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의 조정세를 현재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정
하향이 아니라 오히려 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이더리움에 관한 현물 ETF의 기대감들이 시장에 나왔구나라고 그렇게 좀 해석해 보신 우리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텐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에 관한 현물 ETF가 언제쯤 승인이 될 것이냐에 관해서도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또 전문가님 모시고 방송하는 요일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매수도 좋지만 이더리움에 관한 매수들도 이제 슬슬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언급들도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은 5월 승인 가능성이 이제 가장 많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은 왜 5월 달에 이제 이더리움에 관한 ETF가 승인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냐면은 실제로 이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청 상태이거든요. 이 신청 상태인데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투애니언세어스가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는데 그 신청에 관한 결정 마감일이 5월 2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5월 달에 이 부분에 관한 SEC의 또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블랙록까지 현재 이 시장을 뛰어든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관한 이러한 뉴스, 재료 소멸이 걱정이 된다면 그 다음은 또 이더리움의 승인 기대감들을 좀 바라보고 시장에 관한 전략들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위클리 트레이드 볼륨을 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 볼륨도 상승을 했지만 이더리움에 관한 볼륨도 크게 상승했다라는 그런 지표들도 보실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의 볼륨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동향보다는 매도 포지션들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매수의 시그널들과 또 매수의 포착들이 많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볼륨 자체는 둘 다 상승을 했지만 그 볼륨에 관한 해석들은 또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따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지표를 제시를 하면서 아직까지 시장이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근거로 내세웠던 하나의 온체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시장에 관한 분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검정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인 자체가 얼마나 오래된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코인인데 여기 보시면은 6개월부터 12개월 그리고 12개월에서 8개월 그리고 10년 이상 가진 코인도 있고요. 그리고 7년에서 10년 이렇게 각각의 구간들이 나타나는 보유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딱 보유 기간을 보면은 아직까지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절하게 분배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강세장으로 넘어서고 그 다음에 약세장으로 돌아서는 그 시점에는 많은 코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배포가 된다라고 합니다. 즉 여러 가지의 그런 투자자들 장기나 또 중장기 혹은 단기 투자자들 이 모두에게 이게 골고루 배분이 된 상태에서 시장 자체가 강세에서 약세로 좀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코인에 관한 분배들이 정확히 일어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강세장이 끝났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게 주기영 대표의 하나의 의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온체인 분석들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고 추가적인 내용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정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온체인 데이터 분석 함께 하겠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시작됐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글래스노드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온체인 데이터상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또 하나의 보고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기에 이전에 또 글래스노드에서 하나의 팁을 줬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장 보유자들 중에서 상위 보유자들은 어떤 보유자들이 있었을까? 자, 이 지표가 제가 이제 방송 오기 직전에
캡처를 해온 지표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역시나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유일무이하게 또 현물로서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라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버먼트로 보시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고요. 이 보유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또 다양한 또 범죄 사실들에 관해서 압수한 그러한 코인들도 많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의외로 중국 역시도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산의 상위 배분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는 지표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역시나 우려하는 게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죠.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상품이 정말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유출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자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유출이 될지의 여부들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 유입되는 양이 유출되는 양보다는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만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또 관련해서 마운트 곡스 역시도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상위권으로 등극한 게 여기 보시면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죠.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도 현재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매일매일 지표의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사이트를 알고 싶으시다면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떤 사이트인지 같이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자산 배분에 관해서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서 핵심적인 온체인 지표만 오늘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최근에 조금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기 보유자의 공급량도 소폭 감소가 됐고, 또 오래된 코인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매도했다라는 게 또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75K 비트코인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11월 달 이후에 7만 5천 개의 비트코인만큼 이 시장에서 감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이제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장에 관한 장기 보유자들의 비율은 아직까지 안정적이기 때문에 글래스노드에서는 역시나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반대 측정인 단기 보유자들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장에서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역시나 좀 성격이 급하신 비교적 투자자분들이시니까 또 이러한 뉴스가 나왔을 때 또 빠르게 시장에서 매도를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글래스노드는 또 이러한 관점들을 토대로 시장 상승세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유입이 있을까 의 부분을 실제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 유입이 이러한 매도를 받쳐준다면 충분히 강세장으로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함께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추가적인 자료도 우리가 계속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와 함께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 흐름 살펴보셨고요. 자, 오늘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